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로 오늘 아침에도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장수와 임실이 영하 6도, 전주 영하 2도 등 영하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더 낮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올라 영상 10도를 웃돌겠지만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가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내일 기온은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 밤부터 내륙에는 한 차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어제 끝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통해 전국에서 109명의 조합장이 확정됐습니다. 이민규 전주조합장이 재선에 성공했고 백산 강원구와 정읍 유남영 조합장 등은 6선에 성공했습니다. 서익산 농협은 단 한 표 차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조합원 수가 6,100여 명인 전주 농협은 이민규 현 조합장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임 조합장은 69.7%의 득표율을 올려 16.5%를 얻은 김태영 후보와 13.7%의 주동원 후보를 물리쳤습니다. 이민규 조합장은 재임 시절 전국 최초로 농사연금을 실시했고 봉급을 반절로 줄여 화제를 모았습니다. 우리 전주 농협은 도시농협으로서 농민이 잘 살고 또 도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그런 농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치열했던 곳은 서익산 농협으로 1위와 2위의 표차가 단 한 표에 그쳤습니다. 1위인 임철석 후보는 372표로 2위 이석천 후보 371표보다 한 표가 많았고 3위인 김호순 후보도 369표를 얻음에 따라 2위와 3위가 재검을 신청할지 주목됩니다. 후보들의 정견 발표회조차 없어서 현직에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비판 속에 연임에 성공한 조합장들이 잇따랐습니다. 전주원협 김우철, 전주 김제완주 축협 김창수, 금마농협 백낙진, 삼기농협 박기배 등은 모두 현직 조합장입니다. 반면 북전주 농협의 이우광, 익산 군산 축협의 심재집, 군산수협 김종남 후보 등은 현직을 물리치고 당선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전북농협본부는 백산 강원구, 정읍 유남영, 부안 김원철, 부안중앙 신순식 등 4명이 6선에 성공해 최고 당선 횟수라고 밝혔습니다. 또 순정축협의 고창인 조합장은 여성으로 당선됐고 고산농협의 구경석 조합장과 정읍산림조합의 장학수 조합장은 도의원 출신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투표율은 81.2%로 4년 전보다 0.8%포인트가 높았습니다. 무투표로 당선된 19명을 포함해 모두 109명의 당선인들은 오는 21일부터 4년 동안 조합장으로 일하게 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올해 기간제 특수교사 채용 과정에서 원칙을 무시한 채 채용이 이루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교육청은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석연찮은 구석이 많습니다. 3년간 똑같은 일이 반복됐고 특히 지난해에는 인사 지침을 어기고 특정인을 채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주교육청의 중등기간제 특수교사 채용 인원은 3명입니다. 5명이 지원했고 이 가운데 4명은 기간제 인력풀 등재자입니다. 교육청 기간제 교사 채용 지침에는 인력풀 등재자를 우선 채용토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인력풀 등재자 2명, 미등재자 1명이 합격했습니다. 우선 채용 대상인 인력풀 등재자가 명백한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미등재자 채용은 올해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인력풀 미등재자를 채용할 경우 재공고를 해야 하지만 2017년부터 그 같은 지침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7년도, 18년도, 19년도 동안 인력풀 우선 채용 원칙이 깡그리 무시된 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한 실수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8년도 기간제 교원 채용 과정을 보면 교육청의 인사 지침이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채용 공고에는 초등과 중등 특수교사를 뽑는다고 돼 있지만 갑자기 직종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내부 결재만을 통해 초등을 없애고 유아를 신설했고 재공고 없이 내부에서 지원한 1명을 선발했습니다. 재공고를 냈다면
지원했을 대상자들의 채용 기회를 아예 박탈한 것입니다. 똑같은 자기 조건을 갖고 있는 다른 분들이 전혀 응시할 수 있는 없는 구조를 만들었고 그런 조건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불공정 채용이다, 부정 채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 담당자들은 교원 인사 채용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며 자신들의 업무 미숙을 인정했습니다. 특수교사 채용과 관련해 원칙을 위반했을 소지가 많은 만큼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라북도 인사가 총체적 난국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한 개방형 직위를 퇴직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전보 제한 조항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도내에서 인천공항을 잇는 버스 노선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9월에는 인천공항 직행버스 노선 취소 소송, 11월에는 정읍, 전주, 인천공항 직선 노선 인가 취소 소송에서 연거푸 진 겁니다. 두세훈 도의원은 관련 부서에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한 명뿐이어서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개 모집하는 개방형 직위는 정작 외부 전문가가 아닌 퇴직 공무원들의 차지라는 겁니다. 현재 선발된 인원들이 직용고시 조건에 충족했다고 하나 전라북도 개방형 직위가 퇴직 공무원으로 채워진다는 비판이 계속 있습니다. 공무원 전보 제한 위반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은 인사권자의 전보권 남용을 막기 위해 최소 2년은 같은 보직에 두도록 했지만 도지사, 비서 등 최근 3년간 38명이나 기한 내 전보됐기 때문입니다. 적임자 배치라는 명분으로 전보 제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보 조치한 것은 전보권 남용이 아닙니까? 송하진 지사는 소송 사건의 대응을 위해 전문가의 채용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퇴직 공무원도 전문성이 있으면 선발될 수 있고 상당수는 민간 출신이라는 입장입니다. 5개 직위는 최종 경력이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그 이전에는 민간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 등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선발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등록과 같은 평범한 업무에 전문관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반드시 필요한 직위에 한해 운영되도록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이 문을 닫은 뒤 군산에는 정부와 전라북도의 지원책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관련 예산 가운데 상당액이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조선과 자동차 산업이 붕괴된 군산이 산업과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와 전라북도가 긴급 지원한 예산만 37개 사업에 1,72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실직자와 협력업체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액은 20.8%인 358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대체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란 이름으로 새만금과 각종 도로, 수산물 시설 등에 투입됐습니다. 전라북도의회 나기약 의원은 여기에 전라북도가 전담 조직을 설치하지 않는 등 군산에 대한 지원을 외면해 지역경제 붕괴가 가속화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단기간에 실효를 거두기 힘든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해 죽어가는 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수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위기지역 지원 예산 말고도 협력업체 경영자금 등으로 2,500억 원을 지원했고 전담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최근 현대중공업 측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번호가 부회장은 우선 대우조선해양 인수 합병 등을 마무리 짓고 조선업 시황이 빠르게 회복 중에 있으므로 경기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산이 산업과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 1년. 지금이라도 지원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서둘러야 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임실 오염토양 반입 정화 시설을 놓고 사자 면담이 제시된 가운데 물밑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해당 업체가 임실을 떠날 수 있는 협상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
임실군 그리고 토양정화업체 간의 사자 면담이 제시된 건 지난달 말입니다. 법대로 하자던 광주광역시가 한 발 물러나면서 대화의 물꼬가 트인 겁니다. 임실군이 업체와는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전라북도와 광주시가 최근 따로 만나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는 업체를, 전라북도는 임실군을 각각 접촉해 의논할 만한 안이 나오면 다 같이 만나자는 겁니다. 사전에 한번 만나서 의사 타진을 해보고 의사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 이제 좀 같이 만나서 조율도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요. 이를 위해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 반대 대책위는 최근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를 만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당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오염토양 반입을 감시하던 한 주민이 회의를 마치고 귀가하다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숨졌다며 억울함을 달랠 수 있도록 권익위가 나서달라는 호소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임실군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런 사건, 사고가 생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농민의 어떤 아픔을 권익위에다가 알려서 사자 면담을 위한 젠걸음이 시작되고 대책위 역시 적극 나서면서 빠른 시간 안에 협상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진안군이 본격적인 등산철을 맞아 마이산 입산 통제를 해제했습니다. 남원시가 광활루 조성 600주년을 맞아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진안군이 겨울철 동안 등산객의 출입을 제한했던 마이산 입산 통제를 해제했습니다. 진안군은 안마이봉으로 이어지는 천왕문과 봉두봉 등산로 두 곳의 출입구를 개방합니다. 봄철 산행 시 해빙기 낙석이나 미끄러움 등 안전에 주의하시고 산불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모두가 찾아오는 마이산을 아름답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남원시가 광활루 조성 600년을 맞아 서울에서 600만 명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남원시는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 등 체험형 관광지 이미지와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생태 관광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남원의 숨겨진 관광 자원을 널리 알려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 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군산시와 새만금개발청이 축구 종합센터 유치를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군산시와 새만금개발청은 편리한 교통망과 축구에 적합한 해양성 기후 등 장점을 강조하며 최종 심사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순창군이 고추장을 이용한 고추장 불고기를 대표 향토 음식으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순창군은 다양한 고추장 불고기 개발과 먹거리촌 조성 등을 통해 음식 관광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도와 협의해 판단하겠다고 말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어제 부산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금까지 이전한 기관이 어떻게 정착했고 또 새로 보낼 기관들을 어디로 보낼지 검토하는 용역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해 9월 공공기관을 추가로 지방으로 옮기겠다고 밝혔고 전라도는 금융 관련 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평택 익산고속도로의 건설을 서두르기로 했지만 전북에서 요구한 1단계 사업 평택 부여구간과 2단계 사업인 부여 익산 구간의 동시 착공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이후에 착공할 예정이던 평택 익산고속도로의 평택 부여 구간을 오는 9월에 착공해 2024년에 완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단계 사업인 부여 익산 구간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2029년쯤에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예정대로 올해 말부터 천안 논산 고속도로의 요금을 지금의 절반가량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동부권 도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황희탁 의원은 도정 질문에서 지난 무주 장수 임실은 의료진과 병상 수가 부족하고 일부 과목은 의료 취약지인 데다 노인 치매병원과 요양시설도 부족한 만큼 공공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송하진 지사는
동부권 의료 불평등 해소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보건의료원 인건비 일부와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고 임산부 지원 사업과 공공요양병원 건립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